안녕하세요. 일본에 살면서 혼자 수다 떠는 다다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의 하루 일상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좀 자세하게 이야기할 예정이니까 제가 사용하는 표현들을 잘 들어주세요. 가끔은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지기도 하니까 주의하세요. 저는 보통 한국어 자막만 넣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막을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속도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도로 맞추고 들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보통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나세요? 늦게 일어나세요?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그날 기분에 따라 다른 시간에 일어나세요? 아침잠, 아침에 늦게까지 자는 잠인데요. 아침잠이 많은 편이세요? 아침잠이 없는 편이세요? 혹시 잠꾸러기 있으세요? 잠꾸러기는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을 의미해요. 우리 집에도 잠꾸러기가 2명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저는 오전 5시 40분에 일어났어요. 저처럼 일찍 일어나신 분 손, 늦잠 주무신 분도 손 들어보세요. 자, 보이지는 않지만 손 내려주시고요. 저는 어제 유튜브 편집하느라고 12시에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요즘 환절기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시원해졌어요. 가을이 오려고 해요. 어젯밤에도 기분 좋은 바람이 불더라고요. 이런 환절기 때는 아무리 일찍 자도 아침에 피곤하잖아요. 저도 아침마다 눈 뜨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일어나자마자 항상 하는 일이 있나요? 아침마다 하는 여러분만의 루틴이 있으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침실 창문을 닫아요. 항상 조금 열어두고 자거든요. 저는 2층 집에 살고 있는데요. 2층에 침실이 있고 거실은 1층에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닫은 다음에 계단을 내려가요. 그리고 거실로 가요. 거실에 가자마자 하는 일은 셔터를 여는 거예요. 거실과 부엌, 다이닝룸 셔터를 올리고 커튼을 걷어요. 그리고 창문을 잠시 열어놔요. 집 환기를 시키려고요. 요즘처럼 날씨가 좋을 때는 계속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고 싶은데요. 우리 옆집에 흡연자가 살고 있어서 20분 정도 지나면 창문을 닫아요. 언제 마당에 나와서 담배를 피울지 모르거든요. 흡연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의미해요. 아직 어린아이도 있고 저도 담배 연기를 너무 싫어해서
창문을 잠깐만 열고 바로 닫아요.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체조나 스트레칭을 해요. 시간이 없을 때는 바로 아침 식사 준비를 해요. 여러분은 아침 드세요? 혹시 아침 안 드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아침은 꼭 먹는 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고, 엄마가 아침은 꼭 챙겨주셨거든요. 여러분은 아침에 뭐 드세요? 우리 집 아침 식사는 거의 비슷해요. 우리 가족이 주로 먹는 아침 식사 소개해 볼게요.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냉동고에서 블루베리를 꺼내서 씻어놔요. 블루베리가 녹으면 요거트를 그릇에 담고 그 위에 블루베리를 얹어요. 그 다음에 사과를 깎아요. 아침에는 꼭 사과를 먹거든요. 한국에서는 아침에 먹는 사과를 금사과라고 해요. 점심에 먹으면 은사과, 저녁에 먹으면 동사과가 아니고 독사과라고 해요. 사과는 아침에 먹는 사과가 제일 몸에 좋고 저녁에 먹으면 별로 안 좋다고 해요.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빈속에 먹기 좋은 과일은 역시 사과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과를 아침에 꼭 먹어요. 사과를 깎아서 4분의 1로 나눠요. 하나는 남편 거, 하나는 제 거, 하나는 큰딸 거, 나머지 하나는 막내 거예요. 우리 둘째는 입도 짧고 사과를 잘 안 먹거든요. 토마토가 있으면 토마토를 썰어요. 토마토가 없으면 토마토 주스를 마시기도 해요.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요. 가끔은 계란말이를 만들기도 하고요. 삶은 계란을 먹기도 해요. 단백질은 중요하니까요. 아스파라거스나 버섯이 있으면 올리브 오일에 볶기도 하고요. 당근을 볶아 먹기도 해요. 나물도 자주 만들어서 먹어요. 아침에 자주 먹는 나물은 시금치 나물이에요. 아침에는 바빠서 못 만들고 보통 전날 만들어놔요. 그리고 양배추 샐러드도 일주일에 서너 번, 3번, 4번 정도 먹는데요. 양배추도 미리 씻어서 썰어놔요. 양배추 썰 때 쓰는 채칼 있잖아요. 노노지에서 나온 거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돈가스 집에서 나오는 양배추처럼 얇게 썰 수 있더라고요. 집에 다른 야채가 있으면 그걸 먹기도 해요. 저는 드레싱은 잘 안 하고요. 남편은 드레싱이 없으면 못 먹기 때문에 참깨 드레싱이나 케찹 마요네즈 드레싱을 뿌려요. 그리고 매일매일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 중 하나는 연두부예요. 일본에는 정말 두부 종류가 많고 크기도 다양하고 먹기 좋고 맛있는 연두부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아침 연두부에 맛간장을 뿌려서 먹어요. 카마다 다시 쇼유라는 간장 너무 맛있어요.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추천합니다. 저의 아침 식사는 지금까지 소개한 게 대부분이고요. 다른 가족들은 여기에 밥이나 국, 토스트를 추가하기도 해요. 저는
밥순이는 아니라서 아침 저녁에는 밥을 먹지 않아요. 탄수화물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남편하고 큰딸은 밥돌이 밥순이라서 꼭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밥순이는 밥을 좋아하는 여자, 밥돌이는 밥을 좋아하는 남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밥이나 국을 꼭 준비해줘요. 대신 남편은 밥을 딱 2숟가락 정도만 줘요. 콩나물국이나 계란국, 미역국을 끓여요. 이것도 전날이나 며칠 전에 미리 끓여놔요. 좀 많이 끓여서 김치 냉장고에 보관해요. 아침마다 조금씩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요. 쌍둥이는 빵순이라서 토스트나 샌드위치를 자주 준비해요. 아이고, 우리 집 정말 바쁘죠? 5 식구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건 그리 쉽지 않아요. 간단하게 대충 먹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만큼은 잘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또 가족들 식성이 좋아하는 게 다 다른데요. 가능하면 맞춰주려고 노력해요. 다 똑같이 아침을 먹으면 저는 편하지만 안 먹는 가족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아침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잠깐 삼천포로 한번 빠져볼게요. 여러분은 한국인의 아침 식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한국에 가서 아침 먹은 적 있어요? 한국 사람과 같이 아침 드셔본 적 있으세요? 옛날부터 한국은 아침을 많이 먹는 나라였어요. 지금도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아침을 많이 먹어요. 밥과 국, 그리고 다양한 반찬이 있는 게 한국인의 기본 아침 밥상이거든요. 아침에 밥과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인의 평범한 아침 식사를 보고 이게 아침 식사라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또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 거예요. 저도 결혼 전까지 아침에 항상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그리고 최소 3-4가지의 반찬이 있는 아침 밥상을 엄마가 차려주셨어요. 손님이라도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진짜 제대로 된 요리가 나와요. 잡채나 불고기 이런 거요. 지금도 제가 한국 친척집에 가게 되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아침상이 푸짐하게 나와요. 한 10년 전만 해도 오랜만에 한국에 가서 이런 푸짐한 아침밥을 먹게 되면 일본에서 못 먹던 집밥에 흥분해서 배가 터지도록 먹곤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젊었고요. 이제 나이도 먹고 요즘에는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은 좀 간단하게 먹고 싶다고 전날 밤에 미리 말씀드려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15년 전쯤일 거예요. 그때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었고 남편의 일본 지인들이
우리 신혼집에 놀러 왔어요. 카나자와라는 조금 먼 곳에서 왔는데요. 당일치기는 좀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1박을 했어요. 저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손님이 오셨으니까 저는 요리도 잘 못하는데 여러 가지 반찬도 준비하고 국도 끓였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일본 분들이 잘 못 먹는 거예요. 역시 나는 요리 솜씨가 없구나. 그냥 사올 걸 그랬어. 그렇게 좀 후회했어요. 거의 먹지 않고 남은 밥상을 보니까 되게 슬프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가 준비한 요리가 아침부터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다는 사실을요. 반대로 한국에서 우리 부모님이나 시댁 식구들, 시댁 어른들, 친척들이 오셨을 때의 일을 말씀드릴게요. 결혼 초에는 제가 워낙 요리를 못했으니까 남편이 아침을 밖에서 먹자고 제안했어요. 마침 관광도 할 예정이라서 아침 일찍 나가야 했거든요. 간단하게 빵으로 아침을 대신했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언제 아침을 먹을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빵은 아침이 아니었던 거죠. 빵은 간식일 뿐이었어요. 제대로 된 아침을 먹기 전에 미리 먹은 에피타이저 같은 거요. 요즘도 한국에서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우리 집에 오면 저는 항상 제대로 차려서 드린답니다. 저도 어느덧 결혼 17년 차가 되니까 요리에도 조금 자신이 생겼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서 다소 무거운 아침 식사를 먹게 된다면 국만 먹는다든가 밥은 조금만 먹는다든가 양을 줄여서 드셔보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죽집에 가서 죽을 먹는다든가 카페에 가서 빵을 먹는다든가 여러분이 원하는 아침 식사를 골라보세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아침 드세요? 항상 같은 시간에 드시나요? 누구랑 드시나요? 식탁에 앉아서 드시나요? 아니면 상에 앉아서 드시나요? 상 아세요? 한국 드라마에 보면 한국인들이 바닥에 앉아서 먹는 테이블이 나오잖아요. 동그란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어요. 그 테이블을 한국에서 상이라고 해요. 우리 집은 다 다른 시간에 아침을 먹어요. 남편하고 큰딸은 6시 20분쯤에 가장 먼저 아침을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수하고 이 닦고 옷 갈아입고 7시가 되면 집을 나가요. 쌍둥이는 7시 30분쯤에 보통 아침을 먹어요. 쌍둥이가 아침 식사를 시작하면 저는 씻으러 가요. 세탁기를 먼저 돌리고 샤워하고 머리도 감아요. 그 다음 이 닦고 화장하고 옷을 갈아입어요. 쌍둥이가 아침을 다 먹으면 세수시키고 이 닦이고 옷을 갈아입혀야 하는데요. 요즘은 다 커서 혼자 해요. 쌍둥이가 스스로 세수하고 입 닦고 좋아하는 옷을 찾아와서 갈아입어요. 그 사이에 저는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닦고 부엌을 정리해요. 쌍둥이 머리를 묶어주고요. 그리고 빨래를 널어요. 빨래를 다 넣은 다음에 청소기를 돌려요. 아침에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실만 청소기 돌리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화장실, 세면실도 청소해요. 되게 많은 걸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침 5시 40분쯤부터 8시 30분쯤까지 그러니까 대략 3시간 동안 제가 하는 일이에요. 이 모든 걸 먹고 이 모든 걸 하는 건 아니고요. 가끔은 못하는 것도 있고 못 먹는 것도 있답니다. 휴, 정말 바쁘죠? 저의 아침은 늘 이렇게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의 오전 일상이 거의 끝나가거든요. 쌍둥이도 저도 준비가 다 끝나면 다 같이 집을 나가요. 쌍둥이를 차에 태우고 유치원에 데려다 줘요. 그리고 저는 일하러 가요. 아침에 좀 시간이 있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 장 보러 가기도 해요. 드디어 저의 오전 일상이 끝이 났네요. 정말 숨이 찰 정도로 바쁜 저의 아침 일상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저는 도대체 언제 아침을 먹었을까요? 기억나세요? 저는 몇 시에 아침을 먹었죠?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요.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유는요.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다른 가족들 식사 준비하면서 서서 먹어요. 앉아서 먹을 시간이 없거든요. 저도 언젠가는 우아하게는 필요 없고요. 여유롭게, 적어도 인간답게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겠죠?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한숨 돌리고 아이스라떼 한 잔 마셔야겠어요. 달달한 아이스라떼 한 잔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돼요. 아이스라떼 마시고 또 오늘 오후 힘차게 준비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 얼마나 들리셨나요? 저의 오후 일상은 다음에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어려웠나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